맑은 밤에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면 완전히 낯설어 보이는 외계 세계를 멀리서 엿볼 수 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와 지구가 거대한 전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죠. 거대한 우주가 우리를 매료시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져준 수많은 비밀 때문이에요. 따라서 천문학 연구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발견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인 지구를 떠나 가장 먼 곳인 콤소스에 도달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심플리 스페이스를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릴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지구는 상위 행성계의 일부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행성에는 8개의 서로 다른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행성들은 고정된 별인 태양 주위를 정교한 규칙으로 공전하죠. 그러나 그에 해당하는 천체들은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토성은 거대한 고리 시스템과 수많은 위성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반면 붉은 행성으로도 알려진 화성은 항상 환상적인 신화와 전설을 동반해 왔습니다. 오늘은 은하계 이웃 행성들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태양계 행성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성을 소개합니다. 몇 년 전 나사는 수성의 실제 이미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이미지는 수성의 모든 세부적인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는 인간이 우리 주변의 우주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성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국제우주기관에서 수행한 수성탐사 임무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는 은하계 이웃인 수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성,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가까이. 수성은 태양계를 구성하는 알려진 8개의 행성 중 우리 행성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행성이기도 하죠. 수성과 태양 사이의 공간적 거리는 평균 약 5,800만 킬로미터로 비교적 짧습니다. 비교를 위해 지구는 태양에서 평균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거리 덕분에 수성은 우리 행성계에서 가장 빠른 천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이 태양을 완전히 공전하는데 365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성은 단 88일 만에 이를 달성합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고 태양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지름이 142,870km인 목성은 기대의 상단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수성은 직경이 4,880km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구의 경우 해당 값은 12,742km입니다. 수성은 표면 온도 측면에서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행성의 온도계는 최대 섭씨 플러스 4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수성의 표면은 몹시 차가워지고 그 값은 섭씨 마이너스 170도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수성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 온도 변동이 가장 큰 행성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은 고대 로마인들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머큐리우스 신은 신들의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헤르메스에 상응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연구에서의 수성. 지금까지 다양한 우주기관에서 3가지 임무를 수행했으며 모두 태양계 첫 번째 행성을 탐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성 탐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마리너 미션. 1973년 11월 3일 무인 우주 탐사선 마리너 10호가 인류 최초로 수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임무는 매우 복잡한 것이 특징이었죠.
수성에 접근하기 위해 탐사선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소위 스윙바이 기동. 이 방법에서 미사일은 자체 궤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금성 바로 근처로 조종되었죠. 따라서 마리너 10호는 1974년 2월 금성을 통과하고 같은 해 3월 29일에 마침내 수성 바로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동시에 나사 비행 차량은 우리 행성계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 주변 지역에 도달한 최초의 우주 탐사선이었습니다. 1975년 3월 24일 탐사선이 마침내 꺼지기 전까지 수성에 관한 많은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임무 기간 동안 마리너 10호가 촬영한 약 9,000장의 이미지 덕분에 수성행성 표면의 약 45%가 카메라에 포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마리너 미션의 결과는 다소 거친 것으로 분류됩니다. 수성의 본질과 자연 메커니즘에 대한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메신저 미션. 1973년 11월 3일 마리너 10호가 발사된 후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나사는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에 대한 새로운 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된 우주 탐사선의 이름은 메신저였죠. 구체적으로 이것은 약어로 수성 표면, 우주 환경, 지구화학 및 랑기가라는 단어로 구성되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메신저는 로마 신화에서 빌려온 행성의 이름 유래를 암시합니다. 우리 행성계의 다른 대표 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메신저 탐사를 앞두고 수성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죠. 행성의 자연적 위치는 우주 연구에 있어 큰 장애물입니다. 수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나사의 탐사선은 엄청난 열과 강렬한 방사선을 견뎌내야 했죠. 하지만 지구에서 수성을 관측하는 것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유명한 우주기관은 메신저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전 마리너 탐사 과정에서 이미 수성 자기장에 대한 다양한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30년이 넘은 이 희귀한 데이터는 메신저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보완되고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통해 과거 마리너 10호의 제한된 자원으로는 불가능했던 행성을 훨씬 더 철저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최신 장비를 장착한 메신저는 마침내 2004년 8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우주로 이륙했습니다. 수성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 80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비행한 나사의 우주 탐사선은 2011년 봄 수성의 직접 궤도에 도달한 최초의 인공비행 물체였습니다. 임무 기간 동안 메신저는 수성 표면에서 200에서 15,000km 상공에 위치했죠. 비행 중에 수집된 데이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순수한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주 탐사선이 촬영한 이미지에 따르면 천체의 밤쪽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성의 자기장은 예상대로 몸의 중심이 아니라 훨씬 더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2012년 11월 마침내 은하계의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신저는 수성의 북극에 축적된 얼어붙은 물을 수성에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행성 표면의 여러 분화구에서 유기물질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나사 우주 탐사선의 연료가 완전히 고갈된 후 메신저는 2015년 4월 30일 시속 14,000km가 넘는 놀라운 속도로 수성 표면에 충돌하여 약 16m 너비의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수성 표면에 숨막히는 이미지. 메신저 미션 중에 촬영한 수성 표면 사진은 아름답고 인상적입니다. 이 우주선은 이전에는 인류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천체의 많은 영역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사진 중 일부는 지름이 80km에 달하는 거대한 분화구인 드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회색 거인은 겉모습이 지구의 달과 비슷하죠. 외형적으로도 닮았습니다. 우리 행성계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대표자의 상세한 사진은 이전에 촬영된 적이 없죠. 머큐리 미션의 현재와 미래. 국제우주기관은 여전히 우리 은하계 이웃을 더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임무가 완료된 지 불과 몇 년 후
또 다른 우주 탐사선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을 향해 비행을 시작했죠. 이전의 두 프로그램은 나사를 대신하여 수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수성을 향한 마지막 여행은 다른 두 우주기관의 관리하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우주국 ESA는 이번 탐사를 위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협력했습니다. 이 협력으로 개발된 우주선은 베피콜롬보로 명명되었으며 2018년 10월 10일에 지구를 떠났습니다. 탐사 기간 동안 지구의 역사와 물리적 구성에 대해 자세히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베피콜롬보가 마침내 수성 궤도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우주 탐사선이 2025년 12월에 먼 행성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 새로운 미션이 가져올 획기적인 결과와 숨막히는 이미지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앞서 언급한 메신저 미션에서 촬영한 수성 사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수성의 매혹적인 사진이 저희를 놀라게 한 만큼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댓글 섹션에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